일단 발표 제목을 보시면 SSD, NVMe, HDD 이 저장 매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삭제 방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였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에서는 데이터 삭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드디스크와 SSD가 과연 어떻게 다르길래 다른 방식으로 삭제해야 되는지, 그리고 블랑코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무리로 데이터 연구 삭제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조직에서 데이터는 자산으로서 작용합니까? 아니면 부채로서 작용합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무한정 쌓여 있고 올바른 삭제 방식을 택해서 삭제되고 있지 않다면 그 데이터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하는 데이터 유출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자산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안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전한 방식으로 삭제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데이터 연구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대표적인 예시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에서 발생했던 데이터 유출 이슈입니다. 일본 카나가와현이라는 곳에서는 렌탈 P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렌탈 PC 업체로부터 받은 PC를 사용 연한이 경과돼서 반납을 할 때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하시오라는 단서를 달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삭제했을까요? 네, 삭제되지 않았죠. 데이터 삭제는 단순히 로우 포맷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렌탈 PC 업체에서 삭제 작업을 외주 용역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외주 용역을 받았던 회사에서 데이터 삭제를 올바로 하지 않고 로우 포맷만 진행했으며, 그리고 한 직원이 수년에 걸쳐 무려 7,800여 개의 SSD와 하드디스크를 유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시민이 재팬 이베이에 들어가서 SSD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현민의 납세 데이터와 의료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고스란히 유출되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혀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발견된 유출 데이터만 27TB, 그리고 도난당한 드라이브는 7,800대로 최종 경찰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일본 정부에서는 조직을 벗어나는 IT 자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직 내부에서 데이터 연구 삭제를 거친 후에 반출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블랑코 재팬의 매출이 2배 뛰었죠. 한국도 이런 사고가 한번 발생해줘야 블랑코 코리아가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외주 인력의 업무용 데이터를 어떻게 지워야 될까? 프로젝트가 종료됐을 때 외주 인력의 PC를 그대로 들고 나가게 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삭제해야 안전하게 삭제가 될까? 그리고 또 다른 고민, 하드디스크와 SSD뿐만 아니라 USB와 법인폰, 그리고 창구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 팀장들에게 배포된 태블릿 PC 이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냥 서버를 빼서 바로 반납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렌탈 PC를 반납할 때 저희가 안전하게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렌탈 PC의 말을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자, 이런 고민들을 제 발표를 다 들으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IT 자산의 수명 주기와 데이터 연구 삭제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을 구매하는 순간부터 데이터 삭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플랜을 짜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가 생성되고 저장되고 사용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폐기되는 순간 어떻게 삭제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가, 그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삭제를 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파기해서 저장 매체를 무력화하는 방법, 그리고 2번째, 써져 있는 데이터를 암호화시켜서 아무도 발견해도 쓸 수 없는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3번째,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
블랑코가 지원하는 것은 암호화 삭제와 데이터 삭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삭제를 하게 될까요? 먼저 물리적인 파기와 데이터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부시는 방식이 가장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영구히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물리적인 파기와 데이터 영구 삭제 소프트웨어가 결을 같이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는 삭제 방식을 증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기한다. 어떤 업체에서는 하드디스크를 2,3 위치에 천공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업체에서는 SSD를 10mm에 맞는 사이즈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국제적인 규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토안보국에서는 SSD를 안전하게 물리적 파기하기 위해서는 2mm로 파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2mm로 슈레딩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 파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물리적으로 파기할 때 CCTV를 돌리고 사진을 찍어서 이 디스크가 안전하게 처리됐습니다라고 증빙을 하는데요. 그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A라는 디스크를 파기했다라고 사진을 제출하지만 정작 A라는 디스크는 뒤로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반면에 데이터 연구 삭제 소프트웨어는 삭제 후에 삭제한 알고리즘, 어떤 삭제 표준으로 삭제했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몇 분의 시간이 걸려서 삭제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디스크의 시리얼 넘버와 제조사, 용량, 그리고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던 컴퓨터나 서버의 정보까지 다 불러오는 삭제 보고서가 발행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의 요소도 더 편해지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파기하게 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안전하게 삭제하고 난 후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나면 데이터를 복구하면 살아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전합니다. 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삭제한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삭제가 이루어진 프로세스를 검증해서 삭제가 완료되었을 때 삭제 보고서까지 나와야지만 영구 삭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는 제품들이 이미 있다면 삭제 보고서의 내용과 그리고 삭제가 완료되었을 때 이 삭제가 검증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네, 가트너에서는 이미 2021년도에 데이터 영구 삭제 기술이 시장 성숙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한번 보시죠. 성숙 단계에 이르렀나요? 이미 조직 내에서 SSD와 하드디스크를 차별성 있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데이터 영구 삭제 프로세스는 모든 IT 조직의 핵심 C-레벨이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그렇다면 국내와 해외의 데이터 연구 삭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가정보원에서 2020년 12월에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SSD에 대해서 덮어쓰기만 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하드디스크와는 다른 방식으로 덮어쓰기를 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SSD 매체가 지원하는 표준 삭제 명령도 함께 조합해서 삭제해라 라고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혹시 조직에서 사용하고 계신 연구 삭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하드디스크와 SSD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삭제되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SSD는 하드디스크와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처럼 0이나 1로 반복적인 데이터로 덮어쓰는 작업은 SSD에는 의미 없는 작업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송의 천국이죠. 네, 미국에서는 이미 한국 시장에서 데이터 삭제를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데이터 삭제와 관련한 상세한 규정을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표준원 같은 곳인데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데이터 연구 삭제의 레벨을 클리어와 퍼지 두 가지 레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클리어 레벨은 덮어쓰기 방식으로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디스크에 접근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느낌이 오시죠? 이 클리어 방식은 하드디스크에 적합하겠구나. 0으로만 덮었어도 하드디스크는 데이터를 발견할 수 없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SSD는 어떨까요? 퍼지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오른쪽 표에 이 퍼지 방식은 덮어쓰기와 더불어 표준 저장 매체가 갖고 있는 삭제 명령을 함께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퍼지 방식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포렌식,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복구 방식까지 포함한 실험실 공격으로도 발견되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국정원이나 사이버 수사대가 떠도 퍼지 방식으로 삭제한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삭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국제적인 IEEE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자, 니스트 가이드라인이 2014년에 발표된 이후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SSD가 M.2, U.2 이렇게 세대를 거듭하고 있는데 계속 발전되는 SSD나 이런 저장 매체에 대해서 니스트 가이드라인이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IEEE에서 최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니스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클리어 레벨, 퍼지 레벨, 그리고 물리적인 디스트로이, 파기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보다 상세하게 NVMe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랑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까요? 니스트와 IEEE 그리고 국정원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하는 삭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ISMS 인증 받으신 기업이나 기관 많으시죠? ISMS에서도 데이터가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삭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했을 때는 반드시 삭제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요. ISO 27001도 마찬가지입니다. 삭제를 반드시 결과를 기록해라.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전문 삭제 프로그램을 써라. 이 말인즉슨 로우 포맷, 윈도우 포맷 이런 것은 삭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IT 자산을 반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부의 저장 매체를 제거 또는 데이터 삭제를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하드디스크와 SSD는 대체 뭐가 다르길래 삭제를 다르게 해야 될까요? 하드디스크는 아시다시피 이 회전하는 자력을 갖고 있는 원반과 그리고 데이터를 읽기 쓰기 하는 팔처럼 생긴 헤드가 있습니다. 근데 디가우징을 하는 업체들이 많으실 거예요. 디가우저라는 기기를 사서 그 기기 안에 하드디스크를 넣으면 몇 시간 내에 강한 자기장을 쏴서 그 하드디스크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죠. 그렇다면 팝 퀴즈입니다. 스타벅스 카드. SSD는 디가우징으로 삭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 SSD는 끝나고 드릴게요. SSD는 반도체 메모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성을 가진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설명이 나오는데요. 하드디스크는 이 원반 안에 트랙이 그 운동장처럼 트랙이 잘게 쪼개져 있고 그 트랙 안에 섹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SSD는 어떨까요? 물리적으로 쪼개져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기를 할 때는 SSD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가 물리적인 단위로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고 논리적인 변환 계층을 만들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 삭제를 할 때는요, 그 논리적인 주소에 데이터를 덮어 써서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쓰기는 페이지 단위로 하지만 데이터 삭제는 블록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작은 단위로 쪼개진 페이지에 데이터를 쓸 수 있지만 데이터 삭제는 블록 단위로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상품은 없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데이터를 삭제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썼던 데이터가 삭제 명령을 하게 되면 없어지게 될까요? 저는 문과 출신인데요. 블랑코에 입사하기 전에 저는 데이터를 없앤다, 삭제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물리적으로. 아닙니다. 한번 써진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 위에 다른 데이터를 씀으로써 찾을 수 없게 밑으로 보내는 작업이 바로 삭제 작업입니다. 그래서 SSD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CPU 역할, PC로 따지면 CPU 역할을 하는 것이 반복적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반도체 메모리에 이 낸드 플래시가 마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쪽 낸드에 썼다가 저쪽 낸드에 썼다가 이렇게 골고루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SSD는 읽고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한쪽 낸드 플래시에만 계속 데이터가 읽고 써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영역을 쓸 수 없는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SSD는 삭제를 할 때 중요한 쟁점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겠지만 한번 열심히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자, 일단 SSD에서 제가 덮어쓰기만 하면 안 되고 펌웨어 삭제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펌웨어 삭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조사에서 넣어놓은 명령입니다. 제조사에서 펌웨어 삭제 명령을 시시때때로 쓰라고 하지 않고 당연히 막아놨겠죠. 그리고 펌웨어 삭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조사에서 막아놓은 안전장치인 프리즈 락이라고 하는 고정 잠금을 해제를 해야지만 그 펌웨어 삭제 명령을 트리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즈 락은 누가 해제를 하느냐? 바이오스가 해제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든 SSD에 대해서 프리즈 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펌웨어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바이오스에서 이 프리즈 락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펌웨어 삭제 명령을 쓸 수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회해서 이제 클리어 레벨에 준하는 덮어쓰기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삭제가 프리즈 락이 해제되지 않아서 또는 펌웨어 삭제 명령을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클리어 레벨로 삭제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려면 결국 삭제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죠. 삭제 보고서에서 이런 방식으로 되지 않아서 B라는 방식으로 덮어쓰기를 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네. 그리고 컨트롤러에 의한 데이터 중복 제거 및 압축을 피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드디스크는 0으로만 덮었어도 복구되지 않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SD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반복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컨트롤러가 압축해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펌웨어 삭제 명령만을 사용한 삭제는 안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펌웨어 삭제는 제조사에서 넣어놓은 명령어가 다 다르고, 그리고 제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펌웨어 삭제 명령과 덮어쓰기를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도록 국정원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된 것이고요. 자, 그러면 블랑코 영구 삭제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삭제를 하느냐? 네, 그에 앞서서 도대체 블랑코가 어떤 회사일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회사인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 핀란드에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플로피 디스켓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제품을 내놨고요. 쭉 97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 삭제에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거쳐서 사세를 넓혔고요.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한국법인은 201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의 업계 2위인 회사도 인수를 하고 계속 사세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랑코 제품은 드라이브만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동식 디스크, 모바일 장치, 그리고 VM,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파일과 폴더,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저장 매체에 대한 삭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국내에 있는 제품들은 맥북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랑코 제품은 맥북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맥북을 삭제하려면 또 따로 제품을 사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이레이저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삭제는 저장 매체들이 달라도 이 매니지먼트 콘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통합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랑코 SSD 이레이저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 삭제 알고리즘이 총 28가지가 제공되는데 그 중에 블랑코 SSD 이레이저라고 하는 삭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블랑코 SSD 이레이저는 SSD를 삭제하기 전에 먼저 프리즈 락을 해제합니다. 자동적으로 제품을 부팅을 할 때
화면이 까맣게 깜빡깜빡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전기적인 신호로 드라이브의 전원을 껐다 켰다 함으로써 프리즈락을 해제하는 거죠. 자동으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감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정기적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거는 이제 PC의 전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프리즈락을 해제함으로써 디스크의 펀더멘털한 영역, 가장 아랫단에 있는 HPA, DCO 영역, 히든 영역까지 다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난수값으로 반복되지 않는 랜덤 값으로 전체 SSD 영역을 채워나갑니다. 왜 비반복 난수값으로 채울까요? 컨트롤러의 데이터 중복 제거, 압축 기술을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난수값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일본, 유럽, 미국의 특허를 취득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SSD의 전체 영역을 난수값으로 2차례 덮어쓰고 그리고 펌웨어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삭제 명령으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제 전과 삭제 후에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하나라도 겹치는 데이터가 발견되면 데이터 삭제는 실패로 띄우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성공으로 나오게 되죠. 네, 난수값을 덮어쓰기 때문에. 자, 28가지의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삭제 완료 후에는 이런 식의 삭제 보고서가 나옵니다. PDF 보고서와 XML 보고서 2가지가 나오고요. XML 보고서를 XML 에디터로 편집을 하게 되면 삭제 석세스였던 결과값이 failed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위조를 하실 수 없고요. 삭제 보고서에는 어떤 삭제 표준으로 삭제했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걸쳐 삭제됐는지, 그리고 삭제 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삭제 용역을 주셨다면 용역 회사의 직원 이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커스텀 필드를 넣으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제 발표의 막바지입니다. 요즘 지속 가능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환경과 결부지은 CSR 활동 이런 것들을 기업이나 기관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데이터 삭제를 함으로써 어떻게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게 될까요? 자, 2019년 한 해만 5,36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발생했고 이 양은 5년 사이에 21%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 전자 폐기물의 양을 무게를 따져봤더니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106배에 달하는 양이더라.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아마 7,4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영구 삭제는 전자 폐기물만을 줄이기 위한 제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제품을 안전하게 삭제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구매할 때 드는 탄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를 사서 그 디바이스가 우리 조직에 배송되기까지 생산에서부터 물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들을 다 계산하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다시 사용해야 되겠죠. 자,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블랑코 삭제 솔루션으로 연간 삭제되는 기기 수를 라이선스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해에 5,280만 대의 디바이스가 삭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재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탄소 양을 계산해봤더니 7,400만 킬로그램 그리고 전자 폐기물의 양이 7,400만 킬로그램 그리고 감축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은 61억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영구 삭제 솔루션으로 탄소 절감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MSCI로부터 ESG 등급을 AA를 받은 블랑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터 삭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아주 좋은 홍보거리가 될 거고요. 또 다른 재밌는 CSR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실제로 영국에서 저희 블랑코 UK와 진행했던 CSR인데요. 영국에 있는 어윈 미첼이라고 하는 로펌이 있습니다. 이 로펌에서 팬데믹이 막 이제 터졌을 때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의 재택 수업을 돕기 위해서
어윈 미첼사의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지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IT 기기에 대해서 정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랑코 UK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렇다면 기부돼야 되는 디바이스들은 블랑코 라이선스로 안전하게 지우십시오라고 해서 라이선스를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 블랑코 제품을 구매하시거나 했을 때 좋은 기부 사례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기꺼이 라이선스를 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CSR 사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로 홍보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의 마무리입니다. 포춘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의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IT 기기도 데이터가 있는 채로 우리 조직을 벗어날 수 없다. 네, 말인즉슨 IT 자산이 조직 내에서 김사원에서 최사원으로 재배포되거나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있던 서버가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할 때, 그리고 IT 자산이 기부되거나 재판매, 재활용, 폐기를 위해서 조직을 벗어날 때는 반드시 조직 내부에서 영구 삭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제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영구 삭제는 IT 자산의 수명 주기와 데이터의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구 삭제 소프트웨어로 하드디스크와 SSD 두 가지를 다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아깝게 물리적으로 파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늘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드디스크와 SSD는 반드시 다른 차별화된 방법으로 삭제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반드시 영구 삭제 보고서가 함께 발행되어야 증빙이 된다는 점. 그리고 IT 자산을 재사용하고 재판매하고 기부함으로써 탄소 절감과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실현하실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셔서 데이터 영구 삭제 전략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스가 마련되어 있고 제품을 한번 트라이 해보실 수도 있고 영업적으로 가격이 얼마인지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부스를 찾아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